네, 안녕하십니까. 제73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복습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9번 문제는요, 조선시대의 기록문화유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잘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5개가 쭉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선지마다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 선지 1번을 보면요,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하여 편찬했다. 이거 늘 나오는 얘기인 게 맞고요. 다음 두 번째 직기심표요절입니다. 선지 2번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세 번째 조선 왕조 의궤입니다. 왕실의 여러 행사 같은 거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선지 3번 병인양요 당시 일부가 프랑스 군에게 약탈되었다. 이것도 맞고요. 선지 4번 라미다 동의보감하고 짝지었는데 허준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사를 망라하여 집대성하였다. 이것도 맞고 답은 그럼 5번밖에 될 것이 없네요. 일성록입니다. 일성록하고 짝을 지은 선지 5번이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국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이고 그럼 승정원 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일성록이 잘못 짝지어진 걸로 생각해서 답을 고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답은 5번이긴 합니다만 이게 마번 선지 5번에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된 관보 이거는요 승정원 일기가 아니고 조보입니다. 조보. 그러니까 국왕의 비서기관 승정원까지는 맞는데 이 관보니까 이건 승정원 일기라고 하면 틀리고요. 조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는 물론 답을 고르기가 쉬웠지만 나중에 일성록하고 조보하고 승정원 일기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일성록이 나오고 조보가 나오는 게 아마 옛날 좀 오래된 것 같은데 44회 25번 문제하고 좀 흡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번 갑니다. 그렇죠. 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성록이라고 하는 건 원래 왕이 그 성찬 반성한다 할 때 성자입니다. 왕이 그날 일기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비서기관에 쓴 거하고는 일단 쓴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 저자부터가 달리 하는 것이죠. 네. 일성록은 왕의 일기입니다. 네.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조선 초기 인물에 대한 문제네요. 자, 임금 재상 어쩌고 나오는데 바로 요지가 이거죠. 조선 건국을 주도한 바로 이 사람 저술한 조선 경국전. 그럼 답 나왔습니다. 조선 경국전 정도전이죠. 네, 자 그래서 정도전이 평소 철학이 이거죠. 이렇게 임금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자질도 있으니까 재상이 잘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자, 하여튼 정도전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 늘 나오는 것이 정도전하면 조선 경국전하고 또 하나가 불시잡변이죠. 불교 비판한 책 불시잡변 답 1번 찾았습니다. 선지 2번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된 거죠. 개유정난은 수양대군이 일으켰죠. 네, 바로 단종 주변에 있던 그 고위 신하들 황보인, 김종석 이런 사람들 축출하고 죽이고서 바로 그게 개유정난이고 정도전이 정계에서 축출된 건 바로 이방원이 일으킨 1차 낭자완이죠. 1차 왕자의 난. 여기서 정도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 선지 3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건립한 사람은 중종 때 주세붕이었고요. 선지 4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 편찬. 이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해동 제국기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고요. 선지 5번. 성리학의 개념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 이건 되게 이왕이죠. 그래서 가끔 성학십도가 그림으로 자료로 이렇게 한능검에 가끔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1번은 어느 왕의 업적입니다. 근데 왼쪽에 월인 청강중국 나왔으면 금방 세종이라고 하는 것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오른쪽 말풍선에 후민정음 창제되고 3년 후에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하면 역시 후민정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아들이 수양대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개유정난 할 때 수양대군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왕비가 소원왕후라고 참 세종대왕하고 여러 가지 진짜 그 왕비 같은 경우는 그 시아버지 상왕 태종에 의해 가지고 자기 친정아버지가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그런 사연 많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많이 낳았죠. 근데 결국 그 왕자들이 또 나중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수양대군이 맨 처음에 석보상제를 지었고 그걸 한글로 옮긴 책이 이제 월인청강지국 한글 노랫말로 옮긴 것이 월인청강지국. 하여튼 세종 때 얘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종 때 역법서가 나와 있네요. 선지 3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간행 답 3번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수도방어를 위해서 금위형 설치했다. 자, 이 금위형은요 조선 후기 때 그렇게 수도권 방어 위해서 설치한 5군형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바로 숙종 때 금위형 설치했고요. 선지 2번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자. 악학괴범은 성종 때 완성이 되었죠. 선지 4번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즉 백과사전 같은 겁니다. 이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때 편찬되었고요. 선지 5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하는 직전법. 자, 조선 초기에는 과전법이 시행이 되어 오다가 이렇게 현직 관리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예외를 많이 두었죠. 뭐 미망인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또 자녀들한테 수신전, 휴량전 그런 걸 줬는데 세조 때 다 그런 거 폐지하고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지, 즉 세금 걷어갈 토지를 주는 제도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세조 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선지 5번은 이 말풍선에 수양대군이 나오니까 그냥 뭐 하나 수양대군과 관련 있는 선지를 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5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은 조선의 대외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국가에 대한 정책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창덕궁에 대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대보단이 뭔가 했더니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낸 바로 명나라지 않겠습니까? 이 명나라 황제를 기리고자 숙종 때 벌써 그럼 명나라 망하고 없어졌는데 여전히 명나라를 숭상하는 그런 계속 오랜 뭐랄까, 사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숙종 때 건립한 재단입니다. 대보단이요. 그래서 이미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그 명나라 황제가 바로 신종 만력제죠. 네, 명나라 자체만 놓고 보자면 명나라를 진짜 멸망으로 이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진짜 굉장히 무능한 황제인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황제였습니다. 하여튼 숙종 때 혹시나 이제 조선에서 그 궁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요, 대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 곳은 창덕궁입니다. 일단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명나라에 대한 것부터 먼저 답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나선정벌 때 조총부대 파견했다. 이건 효종 때죠. 이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것이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저쪽 해이룽장 그쪽에서 서로 전쟁 벌이고 있을 때 이렇게 조선에다가 원군을 요청해서 조선이 청나라를 돕기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한 사건이고, 하여튼 이건 청나라에 대한 것이고요. 선지 2번이 답입니다. 하정사, 천주사인데 이거 만 혹시 이걸 헷갈렸다면 좀 이따 쭉 내려가서 본 다음에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 확정. 이것도 청나라에 대한 것이죠. 바로 간두 지역에 대해서 이 숙종 때 정계비,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선지 4번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했다. 자, 동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일본에 대한 정책이고요. 선지 5번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 이건 바로 공녀, 원간섭기 때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앞전에요. 72회 22번 4번 선지에 명나라를 파견하는 사절단을 가리켜서 통틀어가지고 조천사, 그리고 그 명나라 갔다 온 사신들이 쓴 책, 그 글 보고 조천록 그렇게 했고요. 그것이 청나라 때 연행사, 연행록하고 대비가 된다고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그 조천사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갔던 사절들을 좀 명칭하자면 하정사,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정월 초하로 말하는 겁니다. 즉 새해 신년을 축하하는 하정사, 그리고 천주사는 아마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러 보내는 사신일 겁니다. 그래서 이 조천사 중에도 좀 유형을 좀 세분하자면 하정사, 천주사. 근데 이 하정사, 천주사 이런 이름들이요, 비단 명나라에 대한 사신만 불리는 명칭은 아니었고, 하여튼 사대 정책을 취할 때 중국 중원에 있는 왕조들한테 그 사신 보낼 때 아마 이런 명칭을 썼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명나라한테 갈 때도 이런 명칭을 쓴 것은 맞으니까 답 2번 확실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23번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바로 명나라 신종 만력제를 기리는 대보단이 창덕궁에 있었고요. 또 지방에도 숙종 때 또 만력제를 제사 지내는 묘를 하나, 사당 같은 걸 세웠습니다. 그게 만동묘죠. 만동묘를 세운 장소는 서울이 아니고 송시열의 고향 괴산에다가 만동묘를 세웠습니다. 하여튼 명나라 신종 만력제를 기리기 위해서 일단 창덕궁에는 대보단을 세웠고, 또 괴산에는 만동묘를 세웠고, 다 숙종 때였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23번 갑니다. 23번 폭정으로 흔들리는 조선, 국왕이 대신 3, 4등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선왕. 자, 선왕이 어떤 왕일까요? 바로 아랫줄 보면 금방 성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대 성종. 폭정을 일삼다가 폐위된 땡땡땡. 그럼 연산군 아니면 광해군인데, 자, 바로 금방 연산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조이제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성종 때에는 특히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을 많이 등용하기 시작했고, 사림 세력을 많이 등용한 기관이 3사, 사원부 사관은 홍무관 쪽에 성종이 많이 기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구 세력에 의해 가지고 사림들이 연산군 때 들어와서 화를 입게 되죠.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2부에 나오는 조이제문을 구실로 사림 탄압하다, 이것이 모사화였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연산군의 생모죠.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신하들 숙청, 바로 이건 또 갑작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답 쉽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반정이 일어나 폐위됐다. 바로 반정이 중종 반정이고요. 중종이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선제 같이 보겠습니다. 선제 1번,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공주로 피난. 요건 바로 인조 때죠. 인조 반정 일어난 다음에 1624년에 이괄난이 일어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역적으로 공주를 키워두라는 문제가 나올 때 인조가 이괄난한테 피난한 곳이다. 이것도 공주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앞에 69회 29번 2번 선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 2번, 단종의 복위를 꾀한 성상문등 처형하다. 오늘 따라서 좀 세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또 선지 3번,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 유폐하다. 이건 이제 광해군의 그 만행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인목대비가 결국 인조 반정 때 광해군을 패하는 조서를 내릴 때 제일 첫 번째로 꼽은 대목이 바로 이거죠. 그 폐모 살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를 이렇게 패하고 가둬버리고 또 어린 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그걸 첫 번째 죄목으로 삼았던 거고요. 선지 4번, 위훈 삭제를 주장, 즉 허위로 그렇게 반정 공신이 된 훈구파들, 그런 사람들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한 거, 이건 중종 때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24번 갑니다. 24번은요, 우리나라 성곽의 역사를 찾아서 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5개의 성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각각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선지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먼저 강화산성을 보겠습니다. 강화산성이 선지 1번인데요. 정봉수가 후금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 자, 근데 후금 침입하면 정묘호란이겠고요. 정봉수, 정묘호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봉수가 정묘호란에서 활약한 곳은요, 강화산성이 아닙니다. 용골산성입니다. 땡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강화산성 하면은 그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순절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강화산성까지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김상용이 아마 폭탄 모아놓고 자폭하는 그런 내용으로 김상용이 순절한 곳으로 그렇게 병자호란 때 강화산성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선지 2번하고 엮여져 있는 북한산성인데요. 즉 남한산성이 아니고 북한산성인데 선지 2번, 김준용이 근황병을 이끌고 적장 사살하였다. 이건 김준용 하면 병자호란대 얘기인데, 이렇게 김준용이 전라도 쪽에 병마절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왕이 갇혀 있다가 사방으로 이제 구원을 요청했을 때 이 김준용이 이렇게 남한산성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김준용이 이렇게 그 전쟁에서 전투에 승리한 거는 광교산입니다. 수원 근처죠. 광교산. 그렇기 때문에 나번 북한산성도 짝이 맞지 않습니다. 아마 한능검 시험에서 이 북한산성이 의미 있는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또 선지 4번, 서울 한양도성인데요. 한양도성에 선지 3번 같이 이렇게 실리비 배수진을 치고 전투 벌였다. 이건 임진왜란 초기죠. 바로 충주의 탕금대니까 당연히 땡이고요. 선지 4번, 남한산성인데, 이제 4번하고 같이 짝을 맞춰보면은 병자호란때 인조가 피난했다. 뭐 너무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5번을 보면은 마수원화성은 정조가 세웠죠. 근데 선지 5번 보면은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일본군 크게 물리쳤다. 이건 행주산성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쉽게 제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답은 금방 찾았지만, 혹시나 다른 시험에 대비해서 일단 강화산성에서는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순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선지 1번 같이 정봉수는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에서 후금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 2번 같이 김준용이 이렇게 광교산에서 병자호란 때 승리했고요. 여기 그래서 김준용 광교산 전투 얘기는 바로 앞전에도 24번 3번 선지에도 나온 적이 있었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5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 고을에는 그곳에 유력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서울 경자가 들어가니까 거의 뭐 국어 문제 같습니다. 경제소입니다. 경제소. 간사한 향리의 범법 행위를 살펴서 지방의 풍속을 유지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는 좀 경제소에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향리를 침학하여 사람들이 대부분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소에 대한 건데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습니다. 관할 유양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 채널에서 그러니까 두 주일 전에 그 금년 2026년 아니 2026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지문 중에서 이렇게 조선시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유양소와 향사당에 대해서 제가 한능검 기출문제하고 연결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바로 그거와 좀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경제소 하면 이렇게 유양소 감독하면서 임원의 임명권 행사했죠. 나머지는 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선지 1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린 곳은 홍문관이었고요. 선지 2번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 칭한 것은 바로 승정원. 이 승정원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 칭한 거 뭐 종종 나옵니다. 바로 방금 전에도
72회 19번 1번 선지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선지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사관에 등용되었다. 이건 바로 정조 때 규장각 말하는 것이고 그 규장각에 검사관에 등용된 서울 출신 학자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박재가, 유득공, 이동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5번 대사성 이하 죄주, 직강 등 관직을 두었다. 이거 방금 전에도 역시 72회 19번 5번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성균관 바로 전에 기출문제 봤었으면 상당히 낯익었을 겁니다. 다음 26번 갑니다. 26번은 조선시대 회화, 그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갈수록 이제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기 좀 뭐하니까 좀 생소한 그림들이 나와서 많이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철원 삼부연 폭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겸재하님 하면은 정선이죠. 겸재 정선하면 또 여기 진경산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겸재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와 같이 보이는 건 뭐 일단 1번이 제일 눈에 띄죠. 근데 이게 혹시 유의할 점이요. 그 앞전 시험 72회 23번 5번 선지에는 금강전도가 나왔습니다. 금강전도. 근데 이게 선지 1번 이게 정선이 그린 건 맞는데 이게 금강전도가 아닙니다. 72회 23번 문제 보시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금강내산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금강내산. 하여튼 정선이 그린 건 맞으니까 답은 1번인데 이 금강전도와 금강내산 일단 구별해야 되겠고, 또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철원 삼부연 폭포를 그린 바로 이거 그림 이름이 삼부연도입니다. 삼부연도. 이것도 또 이렇게 어렵게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정선의 삼부연도 눈에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2번. 자,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그 풍속화가 김홍도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산수 인물도입니다. 산수 인물도. 여기 그럼 인물이 어디 보이느냐.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요. 이 아래쪽에 바로 절벽 아래 배 위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나룻배 같은 거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홍도 산수 인물도 이게 아마 저 부산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선지 3번 신윤복의 원화적인, 이건 잘 나오는 그림이고, 선지 4번 강세왕의 영통 동구도도 잘 나오는 그림이죠. 선지 5번도 이것도 많이 낯이 익습니다. 안견의 몽유도 원도. 이건 진경산수화가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답은 찾기 쉬웠지만 정선이 그린 그 삼부연도, 또 금강전도가 아닌 금강내산, 또 김홍도의 풍속화가 아니고 산수 인물도, 이렇게 낯선 그림들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27번 가왕의 재입식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어느 왕인지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령으로 불렸다. 또 안동김씨 때 왕에 올랐다. 그리고 이 왕 때 임술농민봉기 1860년에 일어났죠. 그럼 철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나름대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자고 대책을 세운 것이 선지 5번이죠. 삼정이정청 설치. 답 찾았습니다. 그리고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한 사람은 박규수입니다. 자, 박규수가 그 임술농민봉기 처음 발단이 된 진주밀란 때 이제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된 안핵서로 파견됐죠. 바로 이때 그 진주 밀란 때 박규수가 안핵서로 파견됐다고 하는 체크가 필요하고요. 네, 답 찾았고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시내밖에. 자, 시내년은 정조 때 1791년입니다. 바로 시내밖에 때 처형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사람이 윤지충이고요. 네, 하여튼 이때가 정조 때고, 그 다음 선지 2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남영군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죠. 바로 고종 때 1868년의 일이었고요. 선지 3번 국왕의 친위부된 장영영 창설. 이건 정조 때 역시. 그리고 선지 4번 경신 황국 등 여러 차례 황국. 이건 또 황국 가면 숙종이죠. 그 다음 28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탕부 주제입니다. 선무군관. 나왔으면 너무 많이 낯이 익습니다. 바로 균역법에 의해서 재정이 줄어드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잘 나오는 게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무군관 직책을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입번이나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배 한 피를 내면은 평상시에 이런 거 면해주고 이제 유사시에만 뭐 방비에 임하도록 한답니다. 바로 균역법을 보완하기 위한 거. 그 얘기가 선지 2번에 있겠습니다. 균역법 실시로 인한 세입 감소분 보충 방안. 원래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군포 두 피를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폈는데 이렇게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또 72회 25번 2번 선지로 나왔던 것이 또 결작이었습니다. 결작 선무군관포, 뭐 어장세, 뭐 선박세,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나머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토산물, 즉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거. 바로 이게 대동법이지 않습니까? 그 대동법 원인 찾으면 바로 흔히 말하는 공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3번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 아까 전에 27번 1번에 신해박해하고 같은 해입니다. 바로 정조 때 1791년 신해통공. 바로 이게 시전 상인의 특권 축소, 다른 말로 해서 금난정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 4번 전세를, 즉 토지 세금을 풍용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부가 바로 세종 때 시행한 연분 구등법 말하는 것이고, 선지 5번 설점 수세제 시행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 허용. 이것도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많이 나오죠. 바로 민간한테 민간의 광산 개발하게 해주고 세금 거두는 제도 설점 수세제. 이제 많이 낯이 익습니다. 그다음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인데 뭐 첫 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김옥균, 홍영식 등의 역적. 자, 처음에 연회를 베풀어. 이 연회가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또 전하를 강박해서 처소를 옮기게 하고 또 일본 사람들 끼고 이랬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급진개혁파들이 일본만 너무 믿고 의지하다가 빨리 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기 잠깐 동안이나 바로 잠깐이 3일 천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선지 1번 그대로 있습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 1번 쉽게 찾았습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것이고, 선지 3번 통립기무아문이 설치되는 계기이자 통립기무아문은 갑신정변보다 전이죠. 바로 1880년 바로 민시정권에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설치한 것이 통립기무아문이고, 여기서 또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죠. 그 별기군만 너무 우대하고 구식군이 차별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선지 5번 이모군란이고요. 1882년. 그 다음에 선지 3번, 4번 조일 통상장정 체결되는 결과. 자,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건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한 다음에, 즉 1883년에 체결됐습니다. 근데 이 조일 통상장정의 조항들이 그 몇몇 조항이 앞전 시험 30번 나번 자료에 나왔었죠.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원래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조선의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 이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요. 또 방공령, 즉 조선에서 일본 쪽이나 하여튼 곡물 수출을 금지하게 될 때는 일정 기간 전에 미리 일본에 통지하라, 그런 방공령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그런 근거 조항이 이 조일 통상장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일 통상장정 나온 김에 앞전 시험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내용, 관세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 또 방공령 근거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세트가요, 이 개항기에 체결된 뭐 일본, 뭐 서양 나라들하고 체결된 여러 조약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조약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아마 이번 시험 세트를 좀 쉽게 느끼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30번 밑줄 친 이 시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는데, 거의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건 거의 조선 후기죠. 경상도 단성현은 지금 산청군에 속해 있는데요. 하여튼 신분질서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럼 신분질서가 크게 동요한 시기하면 고려 무신집권기 아니면 조선 후기인데, 요거 이 30번 자리니까 조선 후기죠.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즉 구향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조선 전기 때부터 이렇게 지방에 있던 원래 양반들, 사대부들이고요. 신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돈으로, 원래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구향과 신양 간의 향전, 그런 대결 이름을 향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여튼 조선 후기 모습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선지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2번 시사에서 시 낭송하는 중인, 바로 시사라고 하는 건 중인들 중심으로 해서 시 짓는 동호회 같은 거였고요. 선지 3번 조선 후기 때 유통된 상평통보가 나왔고, 또 선지 4번 새책가, 책 빌려주는 집이죠. 가게, 여기서 홍길동전 한글소설 나왔고요. 선지 5번 또 역시 같은 서민문화인 산대놀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아닌 건 답이 1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제이보라고 하는 건 고려 때의 관청이죠. 네, 바로 빈민을 구별한 제이보, 고려 때가 되겠습니다. 31번 갑니다. 31번은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동학 논밀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순서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식인데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군수 조병갑을 죽인 다음에 소위를 일으켰다. 이것이 이제 초기 단계인 고부밀란 단계죠. 고부밀란. 특히 여기서 뭐 조병갑 죽인다고 하고 또 만석포 파괴한 얘기도 가끔 나오고, 하여튼 가는 이제 동학 논밀 운동 초기 단계입니다. 또 나를 보겠습니다. 자, 쭉 얘기가 나와서 핵심 키워드는 전주성이 함락됐습니다. 바로 동학 논민군에 의해 가지고 전주성이 함락이 됐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정부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사이에 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성 점령하기까지 뭐 황룡촌 전투, 그렇게 동학 농민군이 광군한테 승리한 그런 게 뭐 중간에 나올 게 그런 것밖에 없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니면 뭐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남쪽과 북쪽이 논산에서 연합했다. 이거는요 2차 봉기입니다. 즉 전주 화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물러가지 않았고, 특히 일본군은 갑자기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했죠. 이렇게 선지 3번 같지. 그러니까 다시 경복궁 점령하고 또 조선 땅에서 청나라하고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청일전쟁.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이제 동학 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가 선지 1번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논산에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주호약 체결 후에도 일본군이 물러가지 않고 경복궁 점령했고요. 또 선지 2번 최재우 얘기 나오는 건, 최재우 처형 얘기 나오는 건 이건 한참 전이죠. 네, 바로 1864년 최재우 동학 교조
처음 창시한 최재우가 처형당한 게 1864고,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 그 더 고부 밀란보다 초기 단계는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처음부터 반봉건 반외세 그런 운동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은 걸 풀어달라고 하는 교조 신원운동부터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 4번 바로 이게 아까 답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이 황룡천 전투 얘기 나온 김에 앞전에 72회 시험에서도 33번 자료 외에 바로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장성의 그 황룡천 전투 승전하는 기념 유적지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있는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선지 3번하고 같이 곁들여 그렇게 나왔었죠. 또 선지 5번 보면 우금치 전투 나오면 이건 거의 뭐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한테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패했고, 특히 거기서 전봉준 장군이 체포돼가는 그런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 찾았고 여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좀 순서가 헷갈리다 보니까 뭐 썼다가 지웠던 게 있었는데, 하여튼 제일 첫 번째가 최재호가 처형당한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고부밀란 군수 조병갑 얘기 나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관군이 아니 농민군이 승리해가는 장면, 바로 황룡천 전투 선지 4번이었고요. 또 네 번째가 이제 이 자료에 납니다. 바로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또 다섯 번째가 이제 그 후에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또 여섯 번째가 이제 2차 봉기, 즉 남쪽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지 5번에 우금치 전투. 이렇게 순서를까지 한번 항상 맞춰봐야지 까먹질 않습니다.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32번. 시전 상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 상인의 퇴거를 요구하다. 바로 상권 수호 운동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이 나오네요. 자, 며칠 전 시전 상인 수백 명이 가게 문을 닫고 철시 투쟁이라고도 하죠. 철시 투쟁. 자, 이렇게 해서 뭐 연좌 시위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전 상인들이 몇 해 전부터 외국 상인의 한성 침투로 인해 입는 피해가 크다. 자, 여기서 외국 상인이라 하면 바로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로 그 배경이 된 것이 선지 3번입니다. 조정 상민 수능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188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청나라 상인들은 뭐 쉽게 말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별로 제약 없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그전에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 체결한 그 내용에는 말이죠. 그 일종의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항장에서 십리 정도 일정한 거리 안에서만 장사하도록 돼 있고, 그 밖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뭐 개항장에서 십리보다 한참 멀으니까 결국 개항장에서 이렇게 서울 쪽까지 또 물건을 중개해서 날라주는 조선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나름대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나라 상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제약 없이 막보로 서울까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선 사람들 일자리도 많이 빼앗기게 되고, 특히 시전 상인들도 더 이렇게 많이 상권 침탈을 많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이렇게 특혜 주다 보니까 이제 일본한테도 같이 똑같이 대우를 안 해줄 수가 없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청나라, 일본, 서양 상인들에서 한성 침투 때문에 전통적인 시전 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그 1898년도 가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되어서 상권 수호 운동을 또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자, 흔히 동양척식주식회사 하면은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들 토지를 수탈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설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된 건 아직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 190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선지 2번, 일제가 황무지 개건권 요구했다. 이건 바로 보안의 활동할 때 나오는 거죠. 1904년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 이보다 한참 뒤입니다. 선지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 이거 1904년이니까 한참 뒤고요. 선지 5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를 공법, 바로 한일합병이 체결된 그해 1910년 12월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은 이 선지 3번 조정 상민 수준 무역장정 외에는 다 이게 19세기가 아니고 다 20세기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답을 찾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33번 갑니다. 33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양기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일본에서 들어온 차관, 흔히 나온 액수가 1,300만 원이 나오죠.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 됐습니다. 자, 이 양기탁 같은 경우는 아마 위헌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낸 돈을 저 사람들이 횡령했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대한매일신보 늘 짝이 드는 선지이죠. 국제보상운동과 대한매일신보의 지원, 답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2번 보면요, 조선 총독부 탄압과 방해자, 일본 측이 탄압하고 방해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아직 총독부가 있기 전이고 통감부가 있을 때니까 총독부가 틀린 부분이고요. 선지 3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바로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진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형평운동 말하는 것이고, 선지 4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모금활동 주도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시기죠. 20년대 전반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고요. 선지 5번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부 받았다. 이거는 1929년에 원산 총파업 때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34번 가조약에 대한 설명인데 뭐 1점짜리 답게 답은 뭐 쉽게 금방 을사늑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여 기능 상실했다. 자, 근데 이 아마 건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자료로 이렇게 거창하게 주어진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옛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앞에 있다. 이 1889년부터 외교 공간으로 사용됐는데 이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 박탈당했으니까 기능을 상실했겠죠. 근데 현재는 이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가 매입을 해서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좀 시의성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이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자료 사진으로 나왔고, 하여튼 을사늑약에 대한 거니까 바로 늘 짝이 되는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바로 초대 한국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죠. 선지 1번 러일 전쟁 중에 책을 뗐다. 자, 을사늑약은 러일 전쟁 중이 아니고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책을 뗐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고, 또 미국하고는 카스라 테프트 미락을 체결해서 미국은 이제 이 일본이 대한제국 차지하는 걸 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영국은 또 일본하고 동맹 맺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이 이렇게 대한제국을 차지하는 걸 이제 아무도 말리거나 방해할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을사늑약은 러일전쟁 끝난 후에 체결됐고요. 선지 1번처럼 러일전쟁 중에 체결된 거는 한일의정서하고 일자 한일협약이죠. 바로 그게 이제 선지 5번하고 연결됩니다.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일자 한일협약이고, 방금 전에 봤듯이 이 일자 한일협약 내용이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으로 외국인들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미국 사람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왔고, 또 화폐 정리 사업으로 유명한 재정 고문 메가타가 또 이렇게 일본 사람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죠. 또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 최초로 규정. 요거는 바로 최초로 사형과 통상 조약 맺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때 최초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일본하고 처음 체결했던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또 선지 3번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항상 동아시아사 에도 나오지만 천주교 포교 이런 건 거의 프랑스하고 조약입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병인 박해 같은 것도 있으면서 프랑스 선교사를 또 그렇게 처형한, 또 병인 양육까지 일어난 악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프랑스하고 다른 서양 나라들보다 좀 조약이 늦게 체결됐고요. 하여튼 프랑스하고 체결된 1886년 조프 수호 통상조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프 수호 통상조약 천주교 포교 허용 근거, 이 얘기는 바로 앞에 시험 70회 29번 3번 선제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영상의 마지막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은 근대 문물의 수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한성전기회사에서 개통한 전차. 자, 전차 개통식은 1899년이었는데, 이때는 전차가 어떻게 위험한지 사람들이 모를 때니까 특히 어린애들은 더 하겠죠. 마냥 신기하기만 하고 제대로 주의할지 모르다 보니까 어린애가 깔려 죽는 이런 부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고를 보고 격분해가지고 전차를 전복시키고 불태웠다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전차 개통 이후입니다. 즉 1899년 이후의 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척화비를 세운 것은 신미양요 이후고요. 그 다음 선지 2번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군, 이건 1885년의 일이었고요. 선지 3번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관리자. 이 연무당이 어딘가 하면 강화도입니다. 바로 이 연무당에서 체결한 조약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선지 4번 보빙사한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1883년에 조선에서 미국에 보낸 차절단 이름이죠. 보빙사. 그 다음 선지 5번이 그럼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고, 경인선 말고 부산하고의 기차인 경부선은 1905년 5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5월에 철도 개통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1905년 5월이니까 아직 을사늑약이 체결되긴 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하고 대한제국까지 같이 봤고요. 다음 이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현대사하고 영상은 한 주일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